설치나 성관이 관계자 소환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륙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아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광주, 강릉 34도, 대전 33도, 서울 31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여의도 일대는 보라색 물결로 출렁일 것으로 보이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페스타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BTS는 수많은 국내 보이그룹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제는 K-팝의 상징, 21세기 비틀스 이렇게 불리고 있죠. BTS가 UN 연설에서 전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 메시지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BTS의 리더 RM은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소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수한 파고가 있었다. 한 명사가 대명사가 되기까지, 방탄이 방탄, 아미가 아미가 되기까지 많은 비바람과 사랑이 있었다. 네, 어떤 시작이든 처음부터 굳건할 수 없고 힘든 여정이 없을 수 없겠죠. BTS의 지난 10년간 여정이 지금 힘든 여정을 건너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강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유가연 캐스터. 네, 토요일 정오를 지난 지금 고속도로엔 지방 방향으로 힘겨운 여정을 떠나는 나들이 차량이 많습니다. 우선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강원권 정체가 극심한데요. 원주부터 새말까지 느리게 통과하는데 새말 부근 승용차 화재 사고 때문입니다. 2차로에 소방차와 사고 처리 차량 늘어서 있고 아직 화재에 진압 중입니다. 1차로로만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경기권에선 마성터널부터 양재터널까지 차가 많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은 덕소 3패부터 화도, 다시 동산 요금소 부근에서 각각 10여 킬로미터씩 속도 줄이고요. 남부지방으로 향하는 노선 중에선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천안과 청주 부근의 정체가 정오를 넘기며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만 워낙 길게 밀렸던 만큼 아직 천안 휴게소 부근부터 옥산 휴게소 부근까지 15km 구간 답답하고요. 15번 서해안선 목포 방향은 다른 노선에 비해 상황이 괜찮아서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의 정체만 감안하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정치권 뉴스 종합 정리해드리는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와 함께하죠.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동 발언 논란, 이게 양국 간의 신경전으로도 번졌죠. 예,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싱하이밍 대사의 중국 배팅 발언 관련해서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싱 대사는 앞서 지난 18일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한국의 미국 경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내정 간섭이냐, 외교적 결례 논란이 초래됐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 요청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일부 매체가 싱하이밍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 공격성 보도를 한 점에도 주목한다라며
오히려 한국의 언론 보도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죠? 예,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의 김태년, 홍익표 의원 등 5명은 지난 12일에 그리고 민주당 방중의원단의 도종환, 박정 의원 등 7명은 지난 15일 각각 중국 베이징을 찾았는데요. 민생경제위와 민주당 방중단 모두 중국 초청을 받았으며 각각 3박 4일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우선 박정 의원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주한 중국 대사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만나고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정을 강행하게 됐다고 방중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예. 그러자 국민의힘은 중국 배팅 발언 논란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대적으로 중국행을 간 것을 두고 안방 조공에 이어 원정 조공에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지금은 시기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적절하지 않다. 안방에서 굴욕 외교를 펼치더니 이제는 중국까지 건너가 굴욕 외교를 펼칠 것인가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결국은 부결됐죠? 예,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더 많이 나와서 부결됐습니다. 113석의 국민의힘 그리고 6석의 정의당은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자율투표로 의원들에게 맡겼는데요. 투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만 찬성을 했고 나머지는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까지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해 4연속 방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라며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상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부결되면 검찰은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는데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그 체포동의안 부결을 놓고 이 한동훈 장관 탓이다. 이런 공방도 벌어졌죠? 예.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의원들을 자극했다고 따졌는데요.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그 말미에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 참여하시게 된다.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또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 많은 의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 당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해 모욕적이라는 의원들도 있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제 말을 듣고 욱하고 기분이 나빠서 범죄를 옹호했다는 이야기인데 공당 이야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이 생각하실 것이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고 오히려 반박했습니다. 네. 계속 민주당 소식인데 논란 끝에 혁신위원장 새로 임명했죠? 어떤 분이죠? 예, 민주당은 지난 15일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의 수장에 외부 인사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는데요.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보험법 전문가로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지난 5일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임명 당일 9시간 만에 위원장에서 낙마한 후 열흘 만에 이뤄진 인선인데요. 네. 민주당은 김 교수 임명에 관련해서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원칙주의자적인 성격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혁신이 성격을 두고서는 당내 친명과 비명계 사이의 온도차 그리고 갈등도 여전한데요. 친명계 쪽에서는 권리당원 중심의 당 개편을 지시하고 나서지만 반면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평가하고 개혁을 할 역할을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 선정과 역할 그리고 전권 부여의 범위까지가 결정되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조직 강화 특위를 가동하면서 조직 정비에 나섰죠. 또 김기현 대표는 검사 왕국이라고 하는 건 억측이다.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죠. 예. 김기현 대표가 지난 15일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 인사가 대거 내년에 공천을 받는 검사 공천이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이 우려에 대해서는 검사 왕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근거 없는 기우에 또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조직 강화 특위도 가동하면서 공석인 35개 당협위원장의 그 정비에도 나섰는데요. 예. 김 대표의 단언과 달리 사실 내부에서는 당의 텃밭인 영남 지역에 대통령실 그리고 내각에 기용된 검찰 출신들이 내년 총선에 대거 도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한데요. 특히 최근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마설이 불거지자 당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올해 연말쯤에 실제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지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의원 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사생활 논란이 계속 번지고 있죠. 예, 먼저 부산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대가 황보승희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최근에는 그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인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합니다. A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황보 의원이 지역의 정치인 60여 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인 B씨로부터 황보승희 의원이 현금 수천만 원과 신용카드, 명품 가방과 아파트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B씨는 황보 의원과는 내연 관계로 관용차를 함께 타고 의원회관을 드나들며 의원 보좌진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황보승희 의원실은 관용차와 보좌진의 사적 활용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또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전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가정폭력 피해 사진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진상 파악을 위해 우선 황보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당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KBS, 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대통령실이 분리징수를 건의한 후에 아주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입법 예고했는데요. 지난 5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만입니다. 또 방통위가 자체 전체 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으로 접수한 지 이틀 만에 입법 예고인데요. 방통위는 입법 예고 기간을 열흘로 정했으며 이 정도 추진 속도로 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 법제처 심사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KBS의 연간 수신료 수입은 전체 수입의 45%인 6,274억 원 수준인데 만약 분리 징수하게 되면 수신료 수입 감소와 그리고 징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KBS는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독립성이 강조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절차적인 정당성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대통령실의 권고 9일 만에 개정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국정원 소식인데 때 아닌 인사 번복 사태로 내용에 휩싸였죠. 대통령실까지 지금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요? 예, 국정원 1급 7명의 인사안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가 번복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인사안이 뒤집어지는 이런 사안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러자 이제 대통령실은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A씨가 과도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인지해 해당 부분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 판단해 인사를 철회했다고 하는데요. 예.
A씨가 친소 관계에 따라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이 주요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A씨는 과거 국내 정치 파트에 몸담았던 인사로 김 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최근 국정원의 간첩 사건 수사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사안이 철회되면서 1급 7명은 현재 대기 발령 중이고 또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도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교관 출신으로 국정원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김기현 원장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경질론까지도 얘기가 나오지만 우선 진상 파악부터 먼저 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정원의 인사 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개인의 인사 전횡입니까? 아니면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고 봐야 합니까? 예. 국정원은 지난해에도 한 차례 인사 파동을 겪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검사 출신의 조상준 전 기조실장이 물러났습니다. 당시 조 실장은 기조실장에 임명된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의 돌연 사태에 배경에 대해서 좀 의문을 자아냈는데요. 당시에도 사태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배경이 됐던 이번 사태의 등장인물인 A씨를 고리로 한 인사 갈등설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주축이 됐던 인사들을 좀 대대적으로 솎아내는 과정에서 비둘기파인 조 전 실장과 그리고 강하게 솎아내야 된다는 매파인 A씨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 전 실장이 물러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주류였던 인사들이 대거 현직에 복귀했고 또 이제 복귀했는데요. 드러난 문제는 A씨의 인사 개입 의혹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주류 사이에 권력 투쟁도 같이 엮여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이 같은 인사 파동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의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이제 우려스럽다라는 좀 외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이 태양광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섰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공급 확대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앞서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펼친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해 비리 혐의 여러 건을 발견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 과장 2명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네. 특히 산업부 출신 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관련 업체에 인허가를 해주고 특혜를 본 회사로 옮겨가서 일한 사례도 적발이 됐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직기강 비서관실 차원의 감찰도 병행한다는 방침인데요.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중앙일보의 이창훈 기자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8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오늘은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비롯해 남부 내륙과 강원 영서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예상 낮 최고 기온이 부산 29도, 서울 31도, 대전 33도, 강릉, 대구, 광주는 3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낮 동안 볕이 무척 뜨겁겠습니다.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대부분 매우 나쁨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경우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으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주도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지만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도 낮 기온이 서울과 광주,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내일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가 예상되고요. 이 더위의 기세는 화요일 오후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주말 나들이 정체로 먼저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나 덕평에서 막힙니다. 호법에서 이천까지도 속도가 안 나고요. 강원권 새만 일대는 사고
과거 여파로 지나기 어렵습니다. 원주에서 새마을까지 10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신갈과 오산, 안성에서 정체고요. 이후로는 천안 분기점에서 막힙니다. 천안 휴게소부터는 옥산 휴게소까지 정체 이어지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덕수 3패에서 화도까지, 동산 요금소에서 동산 2터널까지 정체고요. 홍천 휴게소 부근도 혼잡합니다. 서울시내 행사와 집회로 통제되는 곳 많습니다. 대학로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해화역까지 양방향 통제되고 있고요. 청계천로는 청계광장에서 광교 사거리 구간이 양방향 통제입니다. 세종대로는 광화문 방향으로 숭례문 교차로에서 태평 교차로 사이 통제로 반대 방향 차로를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고요. 여의동로는 오후 2시부터 통제됩니다. 마포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63빌딩 구간 양방향 통제될 예정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수신료 분리징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전기료와 통합 징수되던 이 KBS, EBS 수신료를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분리징수하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이죠. 정부 여당은 이 국민 다수가 바란다,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야권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다, 이렇게 치열하게 맞서는 상황인데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맡고 있죠. 김재섭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인사드리는 김재섭입니다. 네, 이 수신료 분리징수 해야 합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영방송이 이제 얼만큼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가, 이제 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 분리징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그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TV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들었던 반면에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뭐 언론사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영방송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고, 예. 그에 따라서 사실상 준조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KBS 수신료를 이제는 좀 따로 거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민의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해임 시켜놓고 그 효력정지 가처분 그 판결이 바로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인데 그 사이에 후임 방송통신위원장도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서둘러서 이렇게 빨리, 게다가 입법 예고 기간도 통상적인 기간과 달리 한 열흘만 주고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요? 약간 저도 그 느낌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저런 뭐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예. 뭐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온 다음에 민의를 좀 다져가면서 국회 내에서 협상을 가져가면서 해도, 예. 지금 분리징수 자체가 명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서두른 감이 아마 있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분리징수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뭐 수신료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신에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뭐 과거 같으면 이제 뭐 한 4천 명에 달하는 징수 요원들 인건비도 들어가고 오히려 비용만 증가하게 되는 일을 왜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분리징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이제 조세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에 걸맞는 효용도 있어야 되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 자체가 과거와 많이 그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분리징수 차원에서 우리가 조세로 이걸 우리가 낼 필요가 있느냐는 논의가 나오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예산 문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 문제가 이제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좋은 사례가 이제 MBC, 이제 문화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으면서, 물론 뭐 국고가 일부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경영 흑자로 돌아선 사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 이런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적체된 문제들이 KBS 안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 그다음에 경영 어떤 성과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그래서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리징수가 목표가 아니라 사실상은 수신료를 폐지하자는 주장인 건가요? 분리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죠. 왜냐하면 공영방송 자체도 원래 우리가 분리징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수신료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한편의 예산으로 쓴다 그러면 그 밖에 어떤 시청률이라든지 광고로서 또 KBS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 상태를 우리가 개선하자라는 것이지 수신료 자체를 폐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김재섭 위원장께서 조금 아까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다 이런 표현 쓰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축소됐으면 아예 수신료를 없애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KBS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KBS를 통해서 효용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낼 필요가 있겠다고 하지만 일괄적으로 지금은 사실상 조세처럼 이루어지니까 그거를 개선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분리징수하면 내고 싶은 사람만 내라 이건가요? 그런 내고 싶다기보다는 필요한 분들이 내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내라? 네. 아니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KBS, EBS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준조세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판단한 게 벌써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KBS를 보는 사람만 내라 내지는 KBS를 필요로 하는 사람만 내라라는 게 아니라 KBS가 갖고 있는 공적 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내라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을 때랑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다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은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아예 없애든지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징수 비용만 증가하는 거지 뭐 별로 좋아지는 게 없잖아요.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는 취약해지고. 그 재원 구조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의존할 것이 아니라 KBS 자체에서도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필요하고 예를 들면 인사 적체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든지 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것을 준재소로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 의심을 전 분명히 하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닥치고 이루어져야 되지 수신료만 보시는 사람들 대상으로 많이 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의 기능이 지금 과거보다 많이 축소됐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재난방송이라든지 또 장애인 방송이라든지 또 국악방송이라든지 동요방송이라든지 이런 등등 다른 방송에서는 하지 않는 기능 여전히 많이 수행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신료 폐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재해 관련 실황 보도가 늦었던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공적 방송으로서의 공영방송의 기능을 온전하게 과거만큼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만큼 지금 국민들께서 효용을 느끼고 있느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공영방송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만약 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정치적으로 편향된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기능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해야지. 어떤 분은 이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아이가 좀 아프다. 그러면 아프면 병을 고쳐야지 그 아픈 아이를 굶겨가지고 완전히 중병에 빠지게 하는 게 옳으냐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이제 공익 기능들이 점점 약화되었다고 제가 아까 문제 제기를 드렸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좀 단단하게 축소 개편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비유로 제가 따지다 그러면 만약에 비만한 아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걸려 있다고 한다 그러면 살을 빼고 건강 개선을 해야 되는 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비만한 상태에서 질병이 많으니까 약만 많이 처방하자. 저는 이런 방식은 오히려 옳지 않고 비만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때로는 운동을 통해서 몸을 축소해서 날씬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부분의 상업적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영방송으로서 딱 맞떨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야당 쪽에서는 이게 지금 공영방송 길들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는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바는, 공영기능으로서의 역할 강화, 그에 따른 체제 개편, 이렇게 생각하지, 이것을 공영방송을 길들이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고 그 위상과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재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논의해 가야 할 문제를 바로 분리징수부터 하는 거는 좀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를 몰라서 못했다기보다는 그전까지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좀 안 됐던 문제들이 있고, 앞서 지적한 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급격하게 임명을 한다든지, 예. 여기서 법안 발의가 토론이 없이 진행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좀 있겠지만, 예. 우리가 문제를 몰라서 못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착수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의 결과가 나와서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은 이제 이렇게 조달합시다. 이게 순서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네, 물론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예, 제가 예. 계속 말씀드린 대로, MBC의 사례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MBC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수신료를 받지 않으면서도, 경영 실적이 개선된 사례들을 우리가 분명히 봤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신료 일부를 EBS에게도, 전가를 하게 되는데, 예. 아주 굉장히 작은 비율이지만, 예. 과거에 우리가 팽수라는 게 등장해서 만성적자였던 EBS가 흑자로 돌아선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롤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지금 KBS의 경영 악화, 경영 적자를 더 적자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국민들에게도 계속 조세로서 이 기능을 유지하자고 하는 것은 이제 명분이 좀 떨어진다. 오히려 KBS 내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재원 구조를 마련할 것인가를 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광고라든지 협찬이라든지 이런 데 자꾸 의존하다 보면 결국은 자본에 종속되는, 그래서 공영방송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우려도 있지 않나요? 그런 우려 없지 않다지만,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업적 기능들을 우리가 좀 배제를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KBS 내에서도 다양한 상업적 방송들 이런 것들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걷어내고, 만약에 KBS 안에 인사적체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이었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지금 국민소통위원장 맡고 있죠.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는 이렇게 분리징수를 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KBS 길들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길들이기? 네. 근데 이렇게 그 재원 구조를 위축시키면 길이 들어지나요? 그러니까 이건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혹은 일부 정치권에서 계속 시도되었던 일들입니다. 예. 요지를 말씀드리면, 어떤 정파든 KBS 보도 내용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분리징수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예. 네, 이게 보수 정부에서는 좀 노골적으로 진행된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KBS 보도 몇 개와 KBS의 재원 구조는 사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데, 예. 이게 섞이면서 이건 방송 장악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KBS를 길들이고 방송을 장악해서 정부 편 들어주는 보도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기대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 집권을 하면 집권 세력은 예. 정도의 차는 있지만, 때론 크지만, 예. 방송이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랬을 때 KBS의 어떤 경영 문제, 재원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예. KBS를 어려움에 빠뜨려서 목적을 얻을 것이냐까지 예. 나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가 사실 KBS 사장 다 교체하고 해임시키고, 해임된 사장들은 법정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해임 무효 판단도 받고, 이런 전례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아직 KBS 사장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저는 KBS 길들이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 결국은 KBS의 경영진을 통째로 바꿔서 예. 그 경영진이 결국은 보도 관련 인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부 우호적인 예. 라인으로 교체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논리적으로 보면 경영진을 네. 바꿔서 이 정부의 우호적인 경영진으로 세워서 이 정부의 우호적인 보도들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라면 그러면 오히려 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영진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잖아요. 네, 지금 이 과정이 예. 뭐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방통위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상정한 것이잖아요. 예. 예, 이후에 정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예. 결국은 법적 정의라는 것은 절차와 기준의 엄격함으로 실현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공영방송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예. 라는 본질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더더욱 엄격하게 지켜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추진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결과가 그러면 누군가의 기획대로 정말 사장을 바꾸면 네. KBS 보도가 친정부 일색으로 갈 것인가 혹은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에게 효과적일 것인가 예. 이런 것이 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언론 환경이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네. 이 그래서 분리징수 카드를 꺼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하면서 경영진을 교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실제로 분리징수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건가요? 저는 지금 과정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KBS 사장께서 내가 그만둘 테니 분리징수를 중단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KBS 내부의 일부 정부와 혹시 가까운가? 라는 시선을 받고 있는 분들이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사장이 그만두면 수신료 분리징수가 중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장을 공개적으로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논의 수준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넓혀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 이제 94년도에 전기료랑 통합징수할 때 당시는 지금 우리나라 방송이 케이블 TV도 없었고 네. SBS가 개국한 지 불과 몇 년 안 됐던 상황이고 정말 볼 TV는 KBS, MBC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국민적 네. 저항 같은 것도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채널 다매체 시대가 되고 OTT 서비스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TV 수상기가 TV를 보는 게 아니라 OTT 서비스 보기 위한 그냥 그 도구다 이렇게 인식하는 국민들도 많아진 건 사실 아닌가요? 예,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예. 이건 대세고 앞으로 더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상상도 못한 기술로 상상도 못한 플랫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80년대나 90년대 식으로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바꿔서 여론 지형에 영향을 주는 보도를 하겠다고 누군가 기획했다면 그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제가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제 공영방송의 위상 자체가 이제는 거의 보지 않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는 그건 또 사실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KBS 보도 9시 뉴스 시청 점유율이 50% 넘다가 그랬죠. 30%로 줄었다가 지금은 10% 말, 10%대 말, 20대 초반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대할 만한 정치적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 좀 무리수를 많이 두는 게 아닌가 싶다는 말씀이고 오히려 지금은 이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이 콘텐츠 경쟁으로 인한 어떤 대중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이 공영방송을 부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오히려 집중 논의해야 될 시기고 그랬을 때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또
이게 수신료 징수 방식을 가지고 예. 이게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시작하고 이게 방통위로 내려오고 방통위에서 급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예. 입법 예고를 사실 이거는 40일 이상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열흘만 딱 줬죠. 열흘 만에 한다고 하고 예. 이게 절차의 무리수까지 두게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의 폭도 좀 넓히고 예. 네, 그리고 오히려 방통위도 계속 문제가 되니까 예. 다시 한번 방송 독립성을 지키고 통신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하여 과연 방통위의 이 구조가 필요한가를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 근데 그 예. 결론이 다 뻔하죠. 예. 방송 독립성을 위하여 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요. 도돌이표처럼 우리가 논의해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임기를 두고 또 KBS 사장이나 MBC 사장이나 EBS 사장이나 공영방송 사장에게 임기를 두는 것은 예. 방패막이가 되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예. 정권이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방송위원회에 있을 때 정현주 사장 같은 경우는 예. 정권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FTA 관련하여 네. 방패막이가 돼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도 정권 바뀌면서 어거지로 이제 퇴출됐다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무고함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을 방법을 고민해야지. 알겠습니다. 예.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절차나 법적인 차원에서 이게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또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제 한전과 KBS의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법적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예. 개별 계약이 우선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예. 그리고 이 시행령으로 이게 우리가 시행령으로 법이 정한 것을 넘어서서 하려고 할 때 이건 매우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징수를 해온 이유가 사실은 공영방송을 둔다. 대한민국이 공영방송을 둘 정도의 여건이 되어 있고 또 필요하다. 예. 국가기관 방송으로서 정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재난, 재해 등등에 대해서 사회적 재난 포함하여 KBS가 중심 방송이거든요. 예. 이런 기능은 필요해요. 그래서 모두 상업 방송이라면 이 기능은 할 데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 네. 네, 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예. KBS의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수신료 제도를 둔 거고. 예. 사실 분리징수를 하면 KBS 불편하게 해서. 그렇죠. 네, 수신료 걷는 액수를 떨어뜨린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방식보다는.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아주 법적 절차와 정의에 맞는 방식. 그걸 취해달라 이 말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논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최민희 전 의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데뷔 10주년 맞은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잠깐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